길병원 TV 열린 내분비대사 내과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내과 김병준입니다. 전임의 김민희입니다. 교수님,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 외래 환자 패턴을 보면은 체중이 조금 늘고 당 조절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운동도 잘 못하다 보니까 네.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네. 요즘에 밖에 안 나가시고 집에만 계시니까 네. 드실 게 또 오죽 많습니까? 많죠. 네. 네. 작년부터 20, 3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삭센다라는 당뇨병 치료 약제가 다이어트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삭센다라는 주사제는요,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슐린 주사제처럼 생겼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이 삭센다를 혹시 처방받아서 사용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았습니다. 삭센다, 이거 도대체 어떤 약제인가요, 교수님? 삭센다라는 이름을 알기 전에 거기에 내용물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내용물 안에는 리라그루타이드라는 우리가 그 GLP-1 수용체 유사체라고 부르는 약품이 들어 있습니다. 그 약은 당뇨병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. 대개 주사로 쓰게 되지만은 체중이 빠지는 인슐린 또는 저혈당이 안 생기는 인슐린,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처럼 환자들한테 소개가 돼 있는데, 대개 GLP-1 수용체 유사체는 인슐린처럼 주사하게 되지만은 매일 맞는 것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제형도 있고, 이거 주사를 맞게 되면 혈당도 감량이 되고 식욕도 떨어지고, 그래서 식욕이 떨어지면서 체중도 감량이 되고, 또 하나는 최근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한테도 좋은 효과를 보여서 당뇨병 환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치료약제라고 소개되어 있는데, 이 약제가 단점이 용량을 조금 높였으면은 울렁거리고 또는 토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, 그런 것들을 조금 줄여서 고용량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체중이 빠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체중이 빠지면서 사용되는 또는 당뇨병 치료제 또는 체중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약제, 이런 식으로 요즘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개원의 선생님들은 환자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몸에서 지방이 싹 빠진다 그래서 싹 샌다, 그래서 싹 샌다라고 소개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그렇군요. 지방이 싹 샌다고. 교수님, 그러면 이거는 당뇨 환자들한테 특별한 제한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? 대개는 우리나라에 이제 보험 기준이 있으니까 GLP-1 이런 수용체 유사체 같은 경우는 사용하게 될 때 약제를 쓰다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, 또는 인슐린을 사용하고 약제를 쓰면서 인슐린, 우리가 기저인슐린이라고 그래서 한 번 쓰는 인슐린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체중이 빠질 수 있고 이 약제가 지금 급여가 안 되고 비급여가 돼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비싼 거를 감내하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, 체중이 빠지면서 혈당 조절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한테서는 꼭 필요한 약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당뇨병이 아닌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이 약을 쓰게 되면 체중은 감량할 수 있지만 혹시 저혈당이거나 부작용은 없을까요? 아직까지 저혈당이 많이 생기거나 그러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. 약제 자체가 특징이 이런 GLP-1 수용체 그 유사체 같은 경우는 혈당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혈당이 떨구지만은 혈당이 또 낮아지는 경우에는 그런 작용들이 좀 소멸이 돼서 저혈당이 잘 안 생기는 게 돼 있어서 저혈당 없이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. 대개는 용량을 얘는 뭐 0.6, 1.2, 1.8, 2.4, 3.0 이렇게 용량별로 맞게 되는데, 되게 초기에 적은 용량은 당뇨병 환자들한테 사용하게 되고 높은 용량은 체중 감량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니까 조금씩 사용하는 방법은 좀 다른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저희 당뇨병 환자 중에서 특히 이 약을 쓰면 안 되는 그런 환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금기증은 쓰게 되면은 갑자기 입맛이 떨어지고 장 운동이 좀 줄기 때문에 장 수술을 받았던 사람한테도 좀 그렇고, 또 하나는
그런 울렁거리거나 이런 게 심해서 도저히 못 쓰시겠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. 갑상선 쪽 관련해서 혹시 병이 있던 분들도 쓸 수 있나요? 예전에 이게 동물 실험에서 네. 갑상선의 흔한 암은 아닌데 네. 수질암이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그런 경우에는 생기는 세포가 C세포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주사를 맞게 되면은 C세포에 이 약제 때문에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수질암이 있었던 환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확인해야 되고, 또 하나는 췌장 기능에 조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뭐 췌장의 염증이나 췌장암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었던 사람한테 쓰는 것은 안 좋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무조건 삭센다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군요, 교수님. 그렇죠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교수님 혹시 그러니까 진료 시간에 혹시 예. 환자분께 이 약을 써보신 적 있으세요? 있습니다. 저는 되게 일주일 제형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일주일 제형은 체중 감량 효과가 얘보다는 좀 적습니다. 네. 그래서 체중 감량 효과를 가지려고 환자분한테 권했던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당화혈색소라고 얘기하는데 당화혈색소가 한 9, 10 정도 되셨었고 약간 배가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일을 하시면서 식사가 굉장히 불규칙하신 거예요. 여성분이신가요? 남자였습니다. 그랬는데 그러니까 조절이 잘 안 돼서 고민을 하시다가 인슐린 주사는 맞기는 싫고 약으로는 조절을 안 되고 그래서 체중도 빠지면서 본인도 운동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서 운동을 하시면서 하면 어떻겠냐고 권유드렸는데 대개는 3개월 쓰고 나서 체중이 6kg, 7kg가 빠지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혈당 조절은 굉장히 잘 돼서 당화혈색소가 6.2까지 떨어져서 이제는 오히려 이 약제를 줄이시고 체중을 유지하면서 먹는 약으로 조절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신 분도 계셔서 그것도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 시간에는 지방이 싹 샌다는 삭센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확진자들의 워너비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. 주의 깊은 사용이 필요하고요.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사소하지만 평소에 궁금했지만 질문하지 못했던 것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